달성군의회가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내년도 본예산 25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깎은 예산을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로 달성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달성군과 군의회의 마찰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건립된 유스호스텔의 사전 점검 행사를 두고서도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기싸움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두고 대구 경북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 무효화 주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치 양보 없이 치닫고 있는 달성군과 달성군 의회 갈등 문제를 집중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의회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내년도 본 예산안 가운데 25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달성군은 대표 축제인 100대 피아노 콘서트 개최조차 불투명해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 의회가 내년 군 예산 25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 6,610억 원의 3.8%에 해당합니다. 달성군청은 당장 문화예술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반발합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군비 4억 원 가운데 3억 원이나 줄어 파행 위기라는 겁니다. 또 도로 긴급 보수비나 긴급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등 안전 관련 예산이 33억 삭감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달성군 기업을 위한 무역 사절단 예산도 대부분 삭감돼 기업인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주민 불편 사항 해소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 또 도시 환경 개선 사업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 분야든지 우리 국가 시책인 일자리, 또 출산 정책의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군의회 측은 선심성이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 것이라며 감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축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 또 그리고 노인 복지, 민생 부분에 예산을 투입을 하자. 군의회는 올해 1, 2차 추경 예산 때도 53억 원을 삭감해 군청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달성군의회가 내년 한 해 깎은 예산 규모는 지난 4년 동안 삭감한 예산을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예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건립한 유스호스텔 사전 점검 행사를 두고도 다툼이 있는데요. 달성군 의회는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했고 달성군이 즉각 반박하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는 유스 호스텔입니다. 개관하기 전인 지난 9월 25일부터 4일간 사전 점검을 위한 무료 투숙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성군 의회가 문제 삼은 것은 행사에 온 투숙객이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지만 당시 투숙객 가운데 청소년이나 배낭 여행객은 거의 없었고 전체 투숙객 532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회단체 관계자나 군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달성군이 초청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행사 내용도 달성 군수의 소감과 건배 제의, 군정 홍보 영상 상영 등으로 이뤄져 사실상 달성군이 주도한 수혜성 행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성명도 냈습니다. 달성군은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초청자와 신청자를 선발했고 행사 진행도 주관했다며 달성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지방공단 등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도 행사 전에 미리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선거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번 충돌에 어떤 뒷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유스호스텔 사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대구 경실련은 해당 행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짙다며 진상과 책임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달성군이 유스 호스텔의 이름을 호텔 아젤리아로 바꿔 부르는 것도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관광 호텔인 것처럼 뭐 호텔 아젤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고 관광 호텔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법률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관광 호텔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업적을 좀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네.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용 치정 내속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 8일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숙식을 제공한 유스 호스텔 사전 점검 행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사 진행표와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시설관리공단이지 군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선관위 결과에 또 지켜봐야겠고요. 아무래도 의회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뒷말은 없습니까? 네, 이 모든 마찰은 올해 벌어진 일들인데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성군수와 군의회 의원들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달성군수 공천을 누가 받느냐를 두고 싸운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가 따로 있어 벌어지는 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에 유리하게 이면 합의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단체들은 합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무시한 2015 한일 합의를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대구 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대구 행동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이보다 더 굴욕적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까지 수용한 것은 한국 정부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를 전면 무효화해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만든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책임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정확히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존 피해자가 32명에 불과하다면서 단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을 때 하루빨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일본 정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진상규명, 역사교육 등을 이행하는 국제규범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요. 그다음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면 도와줄 것이니까 그 힘도 얻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행동에 나설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은행 노동조합이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표명하라며 성명을 냈습니다. 대구은행 노조는 최근 박 행장이 자신을 뺀 사내 등기 임원 3명을 사실상 해임시킨 것을 두고 인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동 책임의 대상에 본인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박 행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고 검찰의 엄벌 의지도 없다면서 박 행장 부정비리 제보 전화를 개설해 대구은행 직원과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MBC는 지난 6월과 7월 6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이 봉사활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시설 측은 초등학생들에게 에이즈를 통해서도 후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에이즈 요양병원 의사의 강의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풍력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에서 풍력발전소 건립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가진 집회에서 대책위는 환경 파괴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5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화건설과 영양에코파워를 규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영양에는 현재 풍력발전기 71기가 건설 중이거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민들과 마찰로 올 들어 22기는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고 27기는 입지 부적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담 회장회 회원 일동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대구문화방송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일동 609만 1,000원,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 일동 130만 1,300원, 임정사 100만 원, 법무사 정동균 사무소 100만 원, 주 모아 대표 송재동 100만 원, 성주산업단지 관리공단 300만 원, 성주군 성주읍 예산 4리 주민 일동 60만 원, 장더보고 축산유통 김대진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려 시청자위원들은 대구 MBC 뉴스가 26일부터 정상화된 만큼 인권과 사회정의를 지킬 수 있는 더욱 신뢰 있는 뉴스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또 불경기 속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지역 기업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송과 우리 사회의 밝은 면을 비춰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도정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농업 6차 산업발전, 도내 4대 권역별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는 화합으로 통하면 백성이 흥한다는 뜻의 통화 백흥을 신년 화두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7년 경상북도의 10대 성과는 신도청 시대 개막, 한반도 허리경제권 형성, 투자 유치 53조 원과 일자리 64만 7천 개 창출 등의 도민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안동시의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노선제로 개선됩니다. 책임노선제는 운송 3사가 지정된 노선을 책임 운행하며 해당 노선 승객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행 개통을 위해 업체별 자구책도 마련합니다. 안동시는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와 시가지 및 안동대 구간의 연장 운행을 위해 기존 11번과 22번을 통합해 이용 승객의 환승 불편도 줄입니다. 경북권역 응급의료센터 안동병원에서 경북 최초로 수술 로봇을 도입해 오늘 로봇 수술센터를 열었습니다. 도입한 로봇 수술기는 매입가 30억 원으로 지난 10월 식약청이 허가한 미국 인투이티브 서지컬사의 4세대 최신 기종 다빈치 X입니다. 로봇 수술은 일반 수술 대비 비용이 3배에서 5배 비싸지만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한편 사람 손이 닿지 않아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